건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분만은 약 10달간의 기다림과 설렘 끝에 아기를 만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죠. 우리 임신부들은 출산일이 다가오면 출산 방법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요 출산 방법의 장단점과 그 외에 출산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산부인과 전문의 홍재식 원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홍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분만이니까요. 우리나라 출산율부터 좀 짚어보고 분만 이야기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최저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2021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그 전에 0.84명보다 0.03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즉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2018년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그 뒤부터 계속 매해 떨어지고 있는 게 그 현장에서는 체감될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는 2019년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0명까지 잡히고요.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1.6에서 1.8명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한 1.6명 정도 이르는 걸 고려해 보면 사실 대한민국 출산율 수준은 최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었는데요. 네. 그때 결국 이렇게 수렴된 내용이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사회적 원인이 네. 혼인을 줄이고 그리고 아기를 갖는 거를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결론이 이르렀어요. 네. 즉 사회적 환경이 척박해서 혼인이 감소하고 혼인 연령이 늦어지니까 출생아 수가 점점 줄게 된다. 거기에 따라서 고위험 임신이 증가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난해 2021년 한 해 혼인 건수가 19만 건이었던데요. 그 전년 대비 9.8% 정도 감소했어요. 네. 같은 기간 여성 평균 출산 연령은 33세로 전년보다 점점 0.2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2019년도 기준 OECD 평균이 28.3세거든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올해 2022년 전망도 밝지만은 않아요. 올해도 합계 출산율이 한 10% 정도 떨어져서 0.7명대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장님께서는 뭐 거의 매일같이 산모들을 만나고 또 출산을 도와주고 계세요. 네. 굉장히 좀 보람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저는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요.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어떻게 보면 2-3시간 쪽잠을 자면서 지낼 때 아기가 태어날 때 그 꿈틀거리는 그 도약이 있거든요. 네. 그 생명의 도약을 느끼면서 항상 저한테는 카타르시스를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주는 아기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엄마들과 축복을 나누는 그 순간들 때문에 항상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네, 그 행복감이 그냥 얼굴에 다 묻어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 소중한 분만의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고 굉장히 보람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홍재식 원장님과 함께 지금부터 이 분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산 방법 다양해지긴 했지만 대다수의 산모가 선택하는 출산 방법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크게 분만은 자연분만과 수술적 분만이 있습니다. 자연분만은 말 그대로 자궁의 수축이라는 진통에 의해서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출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네. 제왕절개는 자궁 진통 없이 개복수속물 방법을 통해서 아기에게는 분만 스트레스 없이 꺼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그럼 이런 분만법은 보통 언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임신 1분기, 2분기,
즉 35주까지는 조산 없이 아기만 건강하게 잘 커주면 걱정이 없어요. 네. 35주 이후에 분만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음. 아기 크기와 산모의 골반 상태를 고려하여 분만 방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따라서 이 분만 방법을 좀 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키워드와 함께 각 분만법의 특징과 장단점 좀 자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할까요? 3P? 3P라고 읽을까요? 3P는 파워, 패신저, 패시지, 즉 아. 머리 글자로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자연분만이 잘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즉 아기의 머리 크기, 그리고 산모의 산도, 골반 상태, 그리고 자궁의 수축력, 이 세 가지 조건이 조화롭게 맞아야 아기가 힘들지 않고 자연분만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분만과 관련된 키워드 3P였는데요. 네. 자, 이런 요소들이 잘 맞았을 때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일반적인 분만법이죠. 자연분만부터 좀 자세하게 알아가 볼 텐데요. 자, 자연분만 어떤 출산 방법일까요, 선생님? 자연분만이란 자연적으로 자궁 수축이 생깁니다. 이걸 진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네. 진통에 의해서 자궁 경부가 점점 얇아지고 그다음에 열리면서 결국 태아가 질 밖으로 만출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진통이 우선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진통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증상일까요? 네, 초산모들도 당연히 모르시고요. 경산모들도 다 까먹었어요. 이게 저 언제 와야 돼요? 많이 걱정들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서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네. 생리통과 같은 불쾌감이나 아랫배 통증, 또 어떤 분들은 생리통이 허리로 오신 분은 허리를 많이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네네. 막 소변이나 대변 마려운 듯 배 아프고 어쩔 때는 이슬이라고 피 섞인 질 분비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임신 중기가 지나면서 생리통처럼 아랫배가 뻐근해지는 통증들이 생깁니다. 네. 그걸 저희는 가진통이라고 얘기해요. 네. 가진통은 가짜 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워서 쉬시다 보면은 저절로 또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상대적으로 진진통은 진짜 진통이에요. 그래서 점점 배뭉침이 강해지고 간격이 30분, 20분, 10분 짧아지고 그리고 한 번 생기면은 가라앉지 않고 분만까지 연결되는 통증을 진진통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연분만 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분만 좀 꽤 시간이 걸리죠, 선생님? 네. 출산에 걸리는 시간은 초산의 경우는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그리고 경산의 경우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인데요. 분만 진행은 자궁 문이 열리는 제1기, 그리고 태아가 이렇게 태어나는 제2기, 그 다음에 태반이 나오는 3기, 세 단계로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좀 학술적인 의미고요. 네. 저는 산모들한테 말씀드릴 때는요. 규칙적인 진통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는 분만 준비기, 잠복기라고도 하고요. 이후 활성기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진통이 생겨 자궁문이 열리는 가속기, 4cm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급격하게 자궁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아기가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를 절정기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인 것처럼 아기가 밀어내는 분만 2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우실 거예요. 네네. 아기는 활성기 동안 자궁문이 열리면서 머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골반 내 진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머리 방향이 골반 내에서 조금씩 돌면서 땅바닥을 보면서 내려와 주면은 가장 편해요. 이때 내회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 얼굴이 산모의 엉덩이를 보면서 나오게 됩니다. 네네. 자궁문이 10cm 다 열리면은 엄마가 힘주기가 들어가서 아기가 내려오고 마지막 아기 머리가 질을 통해서 아기 머리가 까맣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이 시기가 되면은 산모는 자궁 수축, 즉 배가 이렇게 뭉칠 때 스스로 힘주기, 저희는 푸시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아기 머리가 질 입관 3cm 정도까지, 3cm 정도 까맣게 보일 정도까지 밀어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항문 열상, 그러니까 혹시 아기 날 때 항문이 다치면은 되게 좀 오래 고생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항문 열상 방지하기 위해서 회음부 절개를 하고 태아가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고 택이 나오면은 탯줄을 이렇게 클램핑 해가지고 이제 회음부 안 보이게 가리고 아빠가 와서 탯줄을 이렇게 잘라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자, 근데 사실 출산 시 이제 산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통증인데요. 네. 출산 통증 뭐 크다는 거는 다들 뭐 익히 알고는 계실 것 네. 같아요. 근데 자연분만할 때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궁금하죠. 제가 행복한 분만이 되기 위해서 분만 중 통증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분만 진행에 따라 적절한 호흡법을 알려드리는데요. 미리 연습해도 잘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분만실 선생님들이 다 필요한 순간에 딱 맞게 코치를 해주시니까요. 아, 미리 너무 많이 생각 많이 하시고 찾아보시고 하지 말고요. 아, 편안하게 심호흡하시면서 아기만 건강하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활성기가 되면은 진통제나 무통 시술을 통해서 자궁문 열림과 아기 하강에 따른 통증을 줄여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경막에 마취, 흔히들 무통 주사라고 네네네. 알고 계신 건데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시술해 주시게 되는데 척추 이렇게 등을 이렇게 굽히면은 척추 사이에 경막의 공간이라는 곳에 아주 소량의 진통제를 투여해서 산통을 줄여줍니다. 네. 제일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무통분만은 저는 단지 산모분 통증 줄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를 통해서 산모분 분만 저 근육이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기도 부드럽게 힘들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때는 그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해서 수중 분만도 하고 아, 뭐 맞아요. 아로마 분만도 그네도 하고 막 그네 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인 분만도 하고 맞아요. 그랬는데요. 현재까지는 의미 있게 지속되는 거는 무통 분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산모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무통분만.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산모들이 뭐 무통 천국 뭐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실제로 무통 주사를 맞으면 진통이 많이 가라앉는 거죠. 네, 그럼요. 무통천국이라고 하면은 저는 저희 병원 찾으시는 분들 이 말씀 해주실 때 제일 고마워요. 네. 그냥 환자분들이 정말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저는 항상 아기 첫 만남할 때 찡그리는 것보다 활짝 웃으면서 첫 만남하는 게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엄마도 천국 속에서. 네. 네. 분만 통증은 산모의 산도 상태나 아기의 머리 크기 그리고 개인에 따른 감수성에 때문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통증 정도를 정말 뚝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에게 발생하는 과호흡과 그에 따른 호흡 감소, 그리고 태반 혈류량 감소, 그에 따른 태아 곤란증 위험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 영향도 있는데요. 진통과 분만 과정에서 통증을 경미하게 느끼는 분들이 25%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5%는 되게 심하게 느끼신대요. 그렇게 심한 통증을 느끼신 분들은 나중에 산후 우울증 영향도 좀 많이 커지고요. 자기 성적 매력에 대한 부정적 사고 경향도 많이 커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분만을 끝까지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선택도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좀 덜 고생하고 분만을 하셨을 때 아기를 낳은 후에 산모 건강에도 좀 좋은 거네요. 네, 정신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연분만의 장점, 단점 좀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 네, 자연분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왕절개 수술보다 출혈량이 적고 회복 기간도 빠르고 네. 재원 기간도 짧아서 입원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러나 회음 절개 부위에 따른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고 산도 이완에 따른 후기합병증으로 요실금이나 자궁 탈출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분만 방법은 이런 장점, 단점 이런 거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산과적인 상태, 즉 산모의 골반과 골반 저 근육 이완도, 아기의 머리 크기와 방향, 그리고 자궁의 수축력 이 3요소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분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장단점만 따져서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 상과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상담하고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후불제 고통, 후불제 교통카드도 아니고 고통. 이거는 아무래도 뭐 제왕절개를
좋다는 어떤 표현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분만 진통 없이 마취하에 수술로 아기를 만나기 때문에 통증은 없지만은 이후 수술이 끝난 다음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산모분들 사이에서는 후불제 고통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제왕절개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2019년도 보건복지부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은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451.9건, OECD 중에서 두 번째예요. 아, 높네요. 네, OECD 평균은 한 265.7건으로 나오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왕절개를 할 것을 권하는데 그 비율은 10%에서 15% 정도로 보고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분만 방식은 산모의 선택보다는 상과적인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왕절개 선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저는 자연분만의 3요소 외에 개인적인 가치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떤 분은 자연분만으로 성취감을 느끼지만 어떤 분들은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크다 보니까 네네. 분만 후 그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들으시는 분들도 생기세요. 네. 최근에는 인공수정도 증가함에 따라서 임신이 힘들었을수록 분만에 따른 어떤 태아 손상의 위험을 좀 회피하려는 경향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자연분만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제왕절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선택적 제왕절개라고 해서 정말 산모가 선택적으로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사의 판단하에 제왕절개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수술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경우 이 수술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네, 교과서적으로는 4대 적응증이 있어요. 선행 제왕절개술, 난산, 둔이, 태아 곤란증입니다. 이전 제왕절개나 자궁 근종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자궁 수술로 자궁 파열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만 진행 중 아기가 걸려서 분만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태아 곤란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기가 거꾸로 있거나 또 옆으로 있을 경우에는 태아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는 거네요. 네. 네. 아기 머리가 골반 입구 아래쪽으로 존재하면은 편안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은 혹시라도 아기 머리가 위에 있거나 횡위라고 해서 옆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기가 몸은 나온 다음에 머리가 골반에 걸릴 때 아기 배꼽에서부터 올라가는 탯줄이 같이 걸려서 태아 곤란증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과나 횡위일 때는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전치태반인 경우도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자연분만 시 태아의 안녕을 위협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대 탈출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비슷한 상황처럼 네네. 아니면 에이즈 산모나 생식기의 herpes 감염이 활동성일 때도 아기한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왕절개 수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제왕절개 분만 과정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보통 미용적 목적으로 치모선을 따라서 하복부 가로절개를 하게 됩니다. 복부 근막과 근막층을 분리한 후에 복막을 열어서 복강 내 자궁을 노출시키고 자궁에서도 하부 가로절개를 하여 태아를 분만합니다. 수술 시작 후 아기가 나올 때는 한 3분에서 10분 이내에 금방 아기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봉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제왕절개 수술은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키워드에서 언급이 되긴 했는데 제왕절개 수술 후의 통증이 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통증은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개복 수술에 따른 수술 통증이 있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자궁이 작아짐에 따라 생기는 훗벼리 통증이 있어요. 훗벼리 통증은 자연분만에서 나타나겠죠. 네. 그런데 수술 통증은 무통주사와 입원 중 진통제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진통제 발달로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통증 지수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또 무통주사는
통증 컨트롤 장치가 있어서 정맥 또는 경막외로 일정량 진통제를 본인이 조절하면서 투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다 들어가고 나서는 리필을 또 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통증 감소시키는데 많이 효과적입니다. 음. 최근에는 페인버스터라고 해서요. 근막에서 일어나는 우리 수술하고 나면 배 당겨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근막통을 줄이는 장치가 또 산모님들한테 되게 많이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단 통증은 개인의 감수성에 따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불편하시면은 말씀하실 때마다 알맞은 적정한 약물을 투여해 드리니까요. 네. 너무 오래 참고 그냥 진통제 맞는 게 안 좋아, 참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훗배아리는 자궁 수축통인데 산모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통증이에요. 네, 다시 네. 돌아가기 필요한 위해서. 과정. 네. 네. 다만 또 수유를 할 때 또 반복적으로 심하게 나타나요. 자연의 아, 섭리죠. 네, 네. 그럴 때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로 도와드리면은 많이 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술 다음 날 조기 보행은 좀 지키되 충분히 푹 잘 쉬는 게 최고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술적 분만 방법인 이 제왕절개의 장점, 단점도 좀 짚어볼까요? 네, 제왕절개는 분만 진통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아기를 꺼낼 수 있다, 분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자연 분만에 비해서 평균 400cc 정도 출혈량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2일 더 길어집니다. 자궁 파열의 위험 때문에 다음번 분만 시에는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산도를 다치지 않기 때문에 산도 손상이 없어서 추후에 요실금이나 그 질탈출 위험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자,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데일리 건강.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V백. 이건 뭘까요,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분만할 때 제왕절개 받았던 경우라면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출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은 기존 제왕절개 했던 산모라도 질을 통해서 자연분만이 가능해지셨는데요. 이를 시도하는 산모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거를 V백,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왕절개 후에는 이 자연분만을 하지 않았던 건데,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제왕절개 때 봉합했던 부위가 네. 진통하면서 다시 파열될까 이런 네. 염려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위험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과거에는 자궁절개를 세로 절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세로 절개 이후에 진통이 생겼을 때는 자궁 파열의 위험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1960년대 이후부터는 자궁 절개가 가로 절개가 주류를 이루면서 반드시 제왕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선행 제왕 절개 후 한 임산부가 30%에서 V백을 했다고 합니다. 의학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런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고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하는 산모분들의 바람이 반영될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요즘에도 이렇게 V백을 계획하고 계신 사모님들이 많이 있나요? 네, 한때는 V백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후 자궁 파열이 몇 건 발생하면서 의료 분쟁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또 사기들 정말 40주까지 잘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기의 안전을 위한 산모의 요구도 많이 줄고요. 의료 분쟁 때문에 시행하는 병원도 많이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추세입니다. 감소 추세이긴 하군요. 자, 이렇게 V백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 후에 관리, 주의할 점 이런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아기의 출생은 기적과 같은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분만은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육아의 시작일 뿐이에요. 산모와 아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분만 방법을 경험 많은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결정하시고요. 출산 후 몸 변화가 큰 2주에서 3주간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산욕기 합병증을 예방하여서 아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서두르시면은 그에 따른 산후합병증이 많이 따라오시더라고요. 네. 아기와의 긴 동행의 시작, 천천히 그리고 건강한 걸음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이 분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분만 방법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산부인과 전문의 홍재식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